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골든타임 확보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북 소방에서 추진하는 이 정책들로 도민이 더 안전하고 행복한 경북을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 기대하면서 이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정책 위주로 작성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골든타임의 의미, 정책 방향, AI 기반 신고 접수 시스템 등 소방활동 골든타임 확보 관련 주요 정책 추진 사항 순으로 현장으로 달려가는 소방관들과 소방관들의 도움을 기다리는 분들에게는 5분은 황금 같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소방관들은 최선을 다하여 최대한 빨리 신속히 현장으로 출동하지만 교통 체증 등으로 현장 도착이 늦어지거나 교통 신호가 붉은 신호등인데도 불구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조금만 빨리 도착했더라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 소방관으로서 느끼는 안타까움은 말로 표현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경북 소방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도민들에게 질 높은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소방활동 골든타임 확보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보다 빠르고 정확한 신고 접수를 위한 AI 신고 접수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막힘없는 현장 이동을 위한 교통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인명피해 발생 위험이 높은 공동주택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정책의 도민 공감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도민과 함께하는 홍보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소방에서 이러한 AI 기술을 활용한 최첨단 신고 접수 시스템을 24억 원 예산을 투입하여 내년도까지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 시스템은 딥러닝을 통하여 불명확한 발음과 시골 어르신의 사투리 그리고 외국어까지 자막으로 표시하여 신고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고자 위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신고 접수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함으로써 보다 빠른 출동 지령으로 골든타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재난 현장까지 안전하고 신속하게 소방 차량을 출동시키기 위한 디지털 도로망 확대입니다. 소방차 우선 신호 시스템은 소방 차량이 통과 시에 진행 방향으로 신호등을 녹색 신호로 변환시켜 주어 소방 차량이 교차로에서 멈춤 없이 현장까지 도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경북에서 이러한 소방차 우선 신호 시스템을 올해 상반기에 안동과 영천의 382개 교차로에 신규로 설치하였고 현재 5개 지방자치단체 교차로 총 1025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올해 말까지에는 포항에서는 소방차량 14대에 단말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며 구미시에서는 모든 교차로에 소방차 우선 신호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북에서는 이러한 신속 출동에 도움이 되는 소방차 우선 신호 시스템을 통행량이 많은 지자체를 우선하여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 간서 교통 제어 시스템입니다. 소방 차량이 긴급 출동할 때 소방서 내에서 출동과 동시에 버튼을 누르면 소방서 앞 신호등과 연동되어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도로로 진입할 수 있도록 신호 방향을 바꿔주는 교통 신호 제어 시스템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도내 26개소에 시행 중이며 2025년도에는 2개소를 추가 구축할 예정이며 필요할 경우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속도로 119 긴급 출동 알림 서비스입니다. 이는
고속도로 상에서 119 긴급 출동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고속도로 전광판, 터널 비상방송,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고속도로상 재난사항을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소방차 전방 2-3km 내의 운전자에게 사고사항과 접근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줌으로써 이른바 도로의 모세의 기적을 실현할 수 있게 되며 이로 인해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 도착 및 수습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됨으로써 고속도로 재난 대응 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지방자치단체,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재난 현장 도착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골든타임 확보 내용입니다.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체 화재의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화재 대비 사망자는 21%, 부상자는 25%를 차지할 정도로 인명피해 비율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은 많은 사람들이 거주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주택의 사생활 보호 등으로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개별 세대까지 도착하는데 쉽지 않고 도착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이를 단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여러 대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인 차단기 자동 출입 시스템입니다. 공동주택의 무인 차단기가 998, 999로 시작되는 긴급 자동차 전용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경비원 도움 없이 신속한 소방차량 출입이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는 소방차 출동 유도선 설치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동별 유도선을 설치하게 되면 소방 차량이 동별 유도선에 따라 목적 장소까지 아파트 단지를 헤매지 않고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공동현관 자동 출입 시스템입니다. 공동현관에 소방관이 접근할 시에 휴대폰에 설치된 어플을 통해 자동적으로 현관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 시스템은 경비원 도움 없이 내부를 진입하여 신속한 현장 접근이 가능하게 됩니다. 2024년 7월 현재 긴급 자동차 전용 번호판은 도내 모든 소방차에 대해 적용하고 있으며 소방차 유도선, 공동현관 자동 출입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운행할 예정입니다. 공동주택 주 출입구 자동 통과, 유도선을 따라 해당 동수까지 이동, 공동현관문 자동 출입으로 출동해서 현장 접근까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기대됩니다. 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지난 9월 21일 우리 관내 상주에서 순환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기존에 관할 지역 출동 체계였다면 포항에 있는 저희 경북소방항공대가 출동하게 되므로 시간상 구조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충북소방본부의 협조를 구하여 최단 거리에 있는 충북소방헬기가 출동함으로써 무사히 신속하게 구조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현재 소방헬기는 전국적으로 35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시도 경계 내에서 출동하는 지역 단위 출동 체계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만약 상주에서 헬기 출동이 필요한 사안이 있을 경우 상주는 저희 경북 관할이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충북 헬기가 아닌 경북에 있는 우리 포항에 있는 경북 헬기가 출동하는 체계였습니다. 재난 현장과 가까운 타 시도 헬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역의 시도 헬기가 멀리서 출동하다 보니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할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작년 4월부터 충북 등 4개 시도에서 통합 출동을 1차적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고, 올해 5월부터 경북을 포함한 12개 시도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소방 헬기 국가 통합 체계가 전국적으로 실시되게 되면 출동 거리는 평균 141km, 출동 시간은 평균 38분 정도가 단축되며 위급한 상황에서 보다 신속한 출동과 구조 그리고 응급 환자의 빠른 이송이 가능하리라 예상됩니다. 아울러 출동 시간 감소로 불필요한 연료 소모를 줄여 예산 절감 효과도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소방 헬기 국가 통합 출동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을 중심으로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헬기가 출동하여 보다 더 빠른 현장 대응과 신속한 소방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골든타임 확보입니다. 도민들의 협조 없이는 생명을 살리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경북소방은 도민이 함께하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 소방차 길터주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소방차에 도민들이 직접 탑승하여 실제 소방차 길터주기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이를 동반한 가정이나 어린이집 아이들이 소방서를 방문하게 되면 소방차 탑승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아이들의 흥미 유발과 안전의식의 조기 정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향후에는 생활 점검 매체를 통한 홍보는 물론 시군 라디오 방송국과 협의하여 주기적으로 소방 정책에 대한 홍보를 함으로써 도민의 생활 깊숙이 침투되는 안전의식 강화에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네, 경북소방은 그동안 도민들이 보내주신 믿음과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밤낮으로 도민의 안전을 위해 365일 24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위급한 상황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번호는 119입니다. 누구에게는 한낱 시끄러운 소음에 지나지 않는 사이렌 소리일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는 소방의 사이렌 소리가 희망의 소리이고 생명의 소리일 것입니다. 경북소방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가장 먼저 달려가 희망의 손을 내미는 생명의 파수꾼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국 소방의 7분 도착률은 한 68%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북소방은 지금 한 45% 정도로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전국 평균과는 좀 떨어지는 수치인데, 이 원인은 출동 거리가 서울이나 이런 강력시에는 도심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전센터가 촘촘히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빨리 도착할 수 있고, 저희 경북이나 전남처럼 이게 지리적 면적이 넓은 지역은 이 출동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게 7분 출동률이 조금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북소방에서도 이게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소방관서를 촘촘하게 강역시나 특별시처럼 촘촘하게 설치하는 게 원천적 해결 방법인데, 그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예산이라든지 그리고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이 안전센터를 설치해야 되는 비효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딜레마에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경북소방에서는 지금 영장 소방서하고 울릉 소방서를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 소방서는 지금 올해 완공 예정이었는데 여러 가지 건축 경기 관련해 가지고 건축이 좀 늦어진 단계로 내년 초에 지금 완공해서
소방서가 발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울릉 소방서도 지금 3개 중에 있고 곧 아마 계획대로라면 한 2년, 3년 내에 지금 소방서가 발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센터가 지금 지금 문경 삼북이라든지 경주 충효라든지 이런 데 조금 소방 간사를 지금 정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리적으로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오늘 발표한 자료처럼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브리핑의 그 주제가 현장에 좀 빨리 도착해서 골든타임을 지키자는 그런 주제였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1차 전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우리 소방관의 안전의 부분은 지금 다루지 못해가지고 죄송한데 그거를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1차 전지가 사실 2차 전지보다 좀 더 위험성이 높다고 지금 현재 판단되고 있습니다. 리튬이 금속으로 되어 있는 게 1차 전지고 2차 전지의 경우는 이온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리튬 자체에 대한 위험성은 이온화되어 있기 때문에 좀 위험도가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화재 난 것도 1차 화재에서 발생했고 그런데 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기자분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조금 보관할 때 조금 소량으로 이게 안전한 장치를 설치해서 그 안에 보관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거를 준수하지 않아가지고 조금 위험성이 높아지고 그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소방 점검을 매일 나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뭐 1년에 한 번에 나갔는지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나갔는데 그 나갈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차 전지의 경우에는 저희가 각별히 살펴보고 그런 유관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런 유관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방관의 안전에 관해서는 저희가 1월 31일 날 우리 문경에서 안타까운 우리 소방관 두 분이 순직했습니다. 그 대책과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때 발생한 순직의 원인이라든지 그런 걸 분석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제일 큰 그거는 지금 샌드위치 파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붕괴 위험이 있지만은 저희 소방관들 입장에서는 조금 빨리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옥내 진압을 해서 화재 진압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경 화재를 계기로 해가지고 샌드위치 파넬이라든지 안에 인명을 구조할 구조자가 없을 경우에는 무리하게 현장 진입해서 화재 진압을 하지 않는다는 제1원칙을 세우고 지금 현장 활동을 하고 그리고 우리 경북 소방에 있는 소방대원들이 어떻게 보면 구미시나 포항 같은 데는 지하 화재라든지 이런 건물 내 화재 진압을 많이 경험해보지만은 또 고령이나 청주나 이런 시골 지역에 있는 소방서에 있는 직원들은 그런 화재를 또 경험해볼 경험이 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경북소방학교에 있는 실화재 훈련장, 실제 불을 질러가지고 불의 형상이라든지 어떻게 진압하는지에 대한 훈련을 지금 모든 소방서에 지금 실시를 해가지고 직원들 그런 화재 대응 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고 관련해가지고 저희 잠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소방관들이 지금 우리가 아시는 그런 소방안전센터에 배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 소방서 단위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소방서 내에 있는 구조대가 그러한 잠수라든지 수색이라든지 이렇게 가능하고 우리 안전센터에 있는 직원들은 수변수색이라든지 이런 걸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센터는 가까우면 한 10분 내에 현장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웬만하면 다 있지만은 구조대는 소방서에만 있기 때문에 현장까지 좀 멀 경우에는 20분, 30분 걸리는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마다 이런
구조를 이제 수중 수색을 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면 좋겠지만은 사실 그만큼 인력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에 좀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얼마 전에도 보도자료를 한번 내셨는데 전기차 화재 주의해 달라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도청 내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를 지상으로 옮기려고 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확인해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뭐 중단됐다고 하던데 전기차가 화재가 날 경우에는 전문가가 이제 화공에 와서 제가 강의하신 내용을 들으니까 열폭주가 일어날 경우에는 이 건물 구조물이 녹아내릴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조기 진압을 못하면. 그때 이게 참 급한 문제. 그때 그래서 도지사님도 거기에 동의를 하셨는지 그때 제가 듣기로는 지상으로 전기차 충전소를 옮기려고 이제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방본부에서는 또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기차 화재의 경우에 열폭주가 일어나면 순식간에 화재가 연소확대되는 문제라든지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이게 물로 단시간 내에 이제 진압할 수 없고 이게 많은 소화수로 화재를 좀 죽인 상태에서 이동식 수조라든지 이런 장비를 갖고 와가지고 전기차를 물에 침수시킨 다음에 지금 화재 진압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도내 뭐 이렇게 지하 주차장이라든지 이런데 지금 많이 지금 전기차 충전 시설이 있는데 지금 뭐 기존에 있던 시설을 이렇게 옮기기가 항상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소방법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소급 적용하기가 사적 재산 문제이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청 내 지금 지하 주차장 문제는 한번 우리 도청 청사관리사무소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그 시점에 제가 본부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를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언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